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각종 연말 모임이다, 또 송년회이다 많이 바쁠 시기인데 두 분의 원장님들도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12월 달은 사실 뭐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이 가장 바쁜 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송년회나 막년회 또 회사에 회식들도 많고요. 저도 뭐 이번 주 내내 또 술 모임이 있고 오늘도 방송 마치고 가서 또 송년회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간에 가장 무리가 되고 힘든 달이 12월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상훈 원장님, 이 술의 성능과 인체에 흡수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술은 에틸알코올과 물이 합쳐진 그 두 가지 성분이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이 외에 색소라든지 향료라든지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술을 특히 과음을 하시게 되면 위를 통해서 알코올이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알코올 성분들이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옵니다. 이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이 여러 가지 다른 성분으로 바뀌면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알코올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에 쌓이게 되면 그 알코올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흔히 그 필름이 끊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의식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장 장애가 생겨서 뭐 속이 미식거리거나 또 구토를 하시거나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숙취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알코올 속 독성이 체내에 남아있을 때 우리가 숙취를 느끼는 걸까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소주를 보통 술을 드시는 분들이 소주 한 병에서 반 병에서 한 병 정도를 드셨을 때 그 다음날 이렇게 크게 숙취를 느끼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적정 주량을 이제 초과했을 때, 예를 들면 소주를 한 2병 정도 드시고 또 2차로 옮기셔서 맥주를 뭐 500cc, 1000cc를 드시고 또 뭐 3차로 옮기셔가지고 다른 종류의 술을 이렇게 드시는 그런 어떤 음주 문화들이 특히 12월 달에는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 해독 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또 이틀이 필요한데 그 다음날 또 술자리가 있고 그 다음날 또 술자리가 있으면서 결국은 알코올 성분들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면서 술이 안 깬다, 또 뭐 머리가 무겁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 두통이 온다. 그런 증상에다가 사실은 이제 위장 증상까지 동반되면서 그 다음날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또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점심 때 끼니를 제도 못 들으셔서 오후가 되면 직장 생활이나 일상적인 근무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음주를 하고 나서 속이 울렁거린다던가 또 머리가 깨질 듯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도 숙취 하나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숙취는 사실 사람들마다의 어떤 그 알코올 해독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우리 아까 조동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건강한 몸을 좀 타고 받은 것 같습니다. 뭐 학생 때부터 이제 술을 좀 즐겨 하기도 했고 또 많이 마시기도 했는데 뭐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숙취라는 걸 잘 몰랐고요. 뭐 숙취 해소제 뭐 이런 거 왜 마실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게 뭐가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들이 좀 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알코올 분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그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개개인, 저희가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체질에 의해서도 숙취가 나타나는 양상이나 기간이 전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자신만의 해장 방법으로 이제 숙취를 해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술 먹은 다음 날 물냉면 같은 걸 먹으면 속이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걸까요, 원장님? 과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위에 열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시경을 통해서 위장의 벽면을 보면 이 위장의 벽면이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 갈증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원한 물냉면 국물 같은 것들을 드시면서 해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숙취가 심해서 위장장애가 일어나면 오전 내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리고 또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매콤한 또 얼큰한 그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선지 해장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장국들을 좀 얼큰한 걸 드셨을 때 속이 편안해지는 그런 그 느낌들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사실은 그 숙취로 고생하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개개인마다 숙취 해소법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숙취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이 몸 안에 있는 알코올 독성을 배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래서 일부러 구토를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결국은 숙취 해소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알코올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의학에서 이제 한토하 3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땀을 내죠. 발한을 시키는 방법, 또 구토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법은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어떤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은 그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그런 상태에서는 구토를 하는 방법이 위장이나 장에 있는 어떤 알코올이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토를 습관적으로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토법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벽에 상처가 발생하고요. 또 위장의 기능이나 이 소화 기능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구토를 유발해서 뭐 토한다 하더라도 자주 사용하시면 좋지 않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나에 가셔서 땀을 흘리시는 방법도 있죠. 한법입니다. 땀을 통해서 이 노폐물을 배출시키기도 하고 또 숙취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다음날 대변을 시원하게 보시면 술이 금방 깨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 대변을 통해서 장내에 남아있던 독소나 알코올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과음한 날 다음 날 그 쾌변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숙취 해소 방법입니다. 안상원 원장님, 이 알코올 분해는 위장에서 먼저 그럼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네, 알코올 분해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가장 먼저 알코올이 우리 몸에 접촉하는 부분이 위장입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위장으로 들어가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알코올이 흡수가 돼서 그 다음에 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아침에 숙취로 힘들었다. 생각해 보시면 간과 관련된 증상 때문에 힘든 경우들보다는 위장장애, 아침부터 속이 막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그 토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점심에 식욕이 없고 또 오후에 무기력하고 또 두통 증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흔히 얘기해서 뭐 숙취하면 요새 이제 숙취 해소제 제품들을 선전할 때 간 기능과 그 관련 지어서 선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실제로는 숙취 자체는 위장에서부터 먼저 느껴지고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동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임금님들이 숙취 해소를 위해서 꿀물을 드셨다. 그 꿀 자체가 간의 영양보다는 일단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꿀물을 드셨던 거고요. 네. 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 뭐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먹었다. 그것도 간보다는 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신 다음 날 해장국을 드시거나 뭐 콩나물국을 드시거나 북엇국을 드시는 이유도 이 간을 생각해서 그런 국물들을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빨리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 증상이 가라앉아야만 이 술 깨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건강 한의사니까 또 한방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장님, 간 기능을 높이고 또 숙취 해소를 하는 한약재나 한방 요법들도 궁금한데 먼저 한약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약재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그 한약 처방 3가지를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 화면이 뜨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그 한의사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당히 유명한 처방인데 대금음자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진피라고 해서 겨울철에 가장 많이 먹는 귤이죠. 귤 껍질을 말린 약재를 저희가 진피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피와 또 후박, 창출, 감초 이 4가지가 원 처방이고요. 여기에 이제 갈근, 적봉령, 사인, 신곡이 들어가서 그 숙취 해소를 위해서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상당히 많이 쓰던 그런 처방입니다. 근데 이 처방을 보시면 사실은 간과 관련된 약재는 갈근,
칡이라고 하는 갈근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 한 5-6가지 약재들은 대부분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 장애를 개선시켜주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갈화해성탕이라고 그래서 이 갈화해성탕도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쓰던 어떤 그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숙취 해소를 위해서 처방된 상당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칡뿌리, 갈근 대신에 이제 칡나무 꽃이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갈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갈화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건강, 목향, 백출, 복령, 사인, 신고 여러 가지 약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이 생강을 말린 건데요. 이 건강이라는 약재는 속이 울렁울렁거리거나 미식미식거리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 생강차나 건강차를 드시면 이 오심 구토 증상이 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갈화라고 하는 알코올 해독 능력이 뛰어난 그 주 처방 이외에 대부분의 처방들은 이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생강건비탕이라고 있는데요. 이 생강건비탕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그 개발한 저희 그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상당히 유명한 간 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그 명처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방간이라든지 또는 뭐 간염, 간경화, 또 알코올성 지방간, 또 숙취 여러 가지 어떤 간 질환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진쑥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 사철쑥과에 속해 있는 이 쑥 자체가 간에 열을 식혀주면서 또 알코올 분해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처방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진쑥과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약재들도 보면은 저기 보시면 이제 백출이라는 약재가 대표적으로 이 위장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시켜주는 위장에 대한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 자체도 뭐 몇 가지 약재는 간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약재들은 결국은 위와 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 신진대사를 촉진을 하고 또 알코올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그런 처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저는 헛개나무 뭐 이 정도밖에 한약재를 알지 못했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 약재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헛개나무는 사실 저희가 한의원에서 이제 헛개나무의 뿌리나 뭐 줄기, 이파리를 약재로 쓰지는 않고요. 헛개나무의 열매를 저희가 한의학에서 이제 지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헛개나무의 열매가 상당히 그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또 알코올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약재로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그런 약재를 최근에 이제 뭐 그 숙취 해소제 시장에서 음료 형태로 이제 그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갈근이라고 그래서 이제 칡이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남자분들이 뭐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면 칡즙 자체도 시원하게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그 간의 열을 식혀주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그 좀 저 같은 태음인 약간 좀 뚱뚱하고 비만하고 몸에 열이 많으면서도 평상시에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갈근 또 이 칡을 이용한 그런 어떤 이 약 처방이나 또 음료를 복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 인진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이 처방한 생간건비탕이라는 그런 유명한 한약 처방의 가장 그 주된 약재가 바로 인진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헛개나무 열매가 있고요. 또 나머지 이 백출이나 사인, 진피, 산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화 기능인데 일반인들이 그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숙취하면 자꾸 간하고만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물론 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고 숙취로 힘들어하는 장기는 바로 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출이나 사인이나 진피, 산사같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또 위장 장애들, 미식거린다, 토할 것 같다, 속이 쓰린다, 더부룩하다, 또 두통이 생긴다 이런 소화 장애들을
개선시켜주는 약재가 숙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생강이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릴 때 그 마른 생강 같은 걸 조금 씹어 드시는 것도 저희는 이제 지구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속을 감기 기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생강도 상당히 좋고요. 또 계피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을 높여주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차전자피가 있는데 이 차전자피는 사실은 뭐 간 기능이나 위장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요. 과음하신 다음 날 시원하게 대변을 봄으로써 이 위와 장 안에 있는 알코올과 독소들을 가장 빠르게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데 있어서 이 차전자피도 쾌변을 유도시키는 그런 개념에서는 상당히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신 시청자님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직업상 술을 좀 자주 먹는데, 네. 이게 숙취에 좀 많이 시달려요. 네. 그래서 숙취 해소하는 방법 좀 여쭤보려고요.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술을 좀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4회 정도요? 많을 때는 5회도 먹고요. 네, 뭐 한 번 드실 때 대략 주량은요? 소주 한 2병 정도? 소주 2병 정도. 자, 소주 2병 정도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느껴지는 가장 힘든 증상이 어떤 거세요? 네, 일단 속이 많이 울렁거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토를 자주 하거든요. 네. 구토를 해야 속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는 일부러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좀 울렁거림이랑 이렇게 메스꺼림이 없어지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건 아는데 일단 속이 먼저 편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좀 걱정이고 그- 또 숙취 해소제를 마셔도 또 예. 바로 토를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봐요. 네,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본인은 이게 술자리가 많은데 아침에 숙취 해소제를 드시면 그걸 드시면서도 속이 울렁거려서 뭐 토하신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네,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울렁거리고. 지금 보면 사실은 그 아침에 일부러 구토를 하는 게 몸 안에 있는 알코올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 토법을 자꾸 쓰시게 되면 사실은 위장이 자꾸 부담이 되고 또 위염이나 위궤양 또 위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그 아침에 과음 때문에 힘드실 때 구토를 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너무 자주 이렇게 토법을 일부러 사용을 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또 회사의 회식이라든지 뭐 접대하시는 분들, 접대 받는 분들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술을 드실 때 물을 같이 좀 많이 드시고요. 네. 몸 안에서 알코올이 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희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드실 때는 꼭 물을 같이 많이 드시는 방법을 좀 이용해 보시고요. 네. 또 빈속에 술 드시지 마시고 식사를 반드시 하시고 또 속을 좀 채운 다음에 음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날 속이 너무 힘드시고 그러시면 일단은 요새 뭐 가까운데 한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한의원에 가서 그 한약으로 된 숙취 해소제를 뭐 하루 분 정도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간단한 침 치료를 통해서 이 위장의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서 이 빠르게 몸에서 알코올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침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흔히 편의점 가서 숙취 해소제 먹으면 좋겠지 하고 먹다가 또 괜히 뭐 토하고 이럴 바엔 그냥 빨리 토하는 게 낫겠다 해서 화장실 가서 토하시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처럼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습관은 사실은 그 숙취 해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이 토법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술자리에서 물 많이 드시고 빈속으로 술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정 힘드시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런 거 숙취 해소제, 한약으로 된 숙취 해소제나 침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네. 되셨나요? 네,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아까 보니까 네. 그 한약재 중에 차전자피 보면은 또 쾌변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평소에 변비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더 알코올 배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날 그러면 이런 한약재를 먹으면 변비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차전자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섬유질 성분, 식이섬유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수분하고 합쳐져서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부피가 좀 부풀어 오르면서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쓰는데요. 그 뭐 음주 후에 빠른 숙취 해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평상시에 변비가 있으시다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그런 차전자피나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평상시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숙취 해소와 또 위장까지 튼튼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안상훈 원장님, 조금 전에 상담에서 이 숙취에도 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숙취 증상이 보통 이제 대부분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실 때 저희가 특정 혈자리에 자침을 함으로써 일단 위장 장애, 속이 미식거린다, 울렁거린다, 속이 쓰리다, 더부룩하다, 또 토할 것 같다,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관혈이라고 해서 이 합곡혈,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체했을 때, 속이 안 좋을 때 누르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사이에 가장 그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합곡혈을 평상시에 자극을 하기도 하고 또 보통 한의원에서 이 부분에 자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곡과 또 이 손가락과 똑같이 발가락에서도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태충혈, 요 사지 말단의 4가지 부분의 혈자리에 침을 놓기도 하고 또 족삼리혈에 침을 놓거나 또 아랫배 쪽에 뭐 따뜻한 온열 치료나 뜸 치료를 통해서 빠른 숙취 해소를 위한 그런 그 침 치료들이 있고요. 또 무기력 증상이 뭐 많이 심하다면은 저희가 산삼 약침을 특정 혈자리에 넣어서 빠른 속도로 어떤 그 컨디션이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 또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그런 그 간단한 숙취 해소 한약들을 미리 처방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의 숙취 해소제만 갖고는 모자른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침 치료나 지압법뿐만 아니라 한약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올바르게 음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음주 습관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대한민국은 사실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정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술을 따라 드리고 또 따라서 마시고 또 1차 하신 다음에 헤어지기가 싫어서 또 2차를 가시고 2차 가서도 또 아쉬우니까 또 3차를 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갖고 있는 상당히 그 정감이 있지만 또 간에는 무리가 되는 그런 그 음주 습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꼭 자주 술자리를 가지시는 분들은 일단은 일주일에 이틀,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만이라도 음주를 하시지 않아서 간에 휴가를 주셔야 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간에 휴가를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을 드시면서 물을 많이 섭취를 하셔서 일단 포만감도 생기게 하시고 또 알코올을 몸 안에서 희석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술을 드실 때 가능하면 빈속으로 드시지 마시고 처음에 밥을 몇 숟가락이라도 드신 다음에 음주를 시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또 단백질이나 또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그런 수육이나 또 과일 종류의 안주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시면 꼭 음주는 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피로. 네. 피로 쪽으로 본다면 이제 간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한의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하고 혈이거든요. 근데 기라는 게 어떤 그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를 동의보감에 보면 호흡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흡수를 하고 또 우리가 식사를 해서 땅의 기운을 흡수를 해서 이 2가지 기운이 우리 인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본다면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또 골고루 식사를 잘 하시고 소화가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갈 때 에너지가 항상 넘치고 또 기력이 좋고 피로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 사실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골고루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 만성 피로에서 탈출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그 오늘 오전에 제가 저희 친구한테 카톡을 받았는데요. 그 공진단을 복용을 하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카톡을 보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친구가 남성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집에서 그 부인한테 사랑을 받는데 이거 뭐 아침마다 자꾸 공진단을 줘가지고 저거로 야 이거 부작용 아니냐 이렇게 으스갯소리로 대화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거 지금 말씀하셨던 뭐 노화 방지나 혈액순환이나 여러 개념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나면서 물론 사양 때문에 가장 뭐 고가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 면에서는 우수한 보약이 공진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연말 연시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이 피로에 지친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안상원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요즘 그 해가 뜨고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셔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도 꼭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시고요. 그럼 운동을 하실 때 햇볕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음 많이 하시지 마시고 과음을 꼭 하셔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이제는 간만 생각하시지 말고 위장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증상을 빨리 호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숙취는 이제 간보다는 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